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대표님. 트러스트 코인 마이닝 트러스트팜의 안씨 아저씨 안규태입니다. 왜 안씨 아저씨세요? 그냥 옛날부터 썼어요. 아, 정말요? 그 혹시 뭐 이력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남들이 말하는 가방끈 긴 그런 회사에 텔레비전을 열심히 한 20년 가까이 만들고 인베디드 쪽에 소프트웨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록체인에 투신한 거는 2015년부터이고 그때 이더리움 초기 나왔을 때 솔로 채굴 하면서 그 방법이라든지 기술들을 이제 커뮤니티 많이 알리고 그 외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 풀 마이닝 풀하고 채굴 방법이라든지 그 노드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만드는 거 하면서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이력을 기반으로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저기 많이 이게 오지랖 넓게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말씀해 주실 그런 아. 주제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GPU하고 FPGA, 에직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 차이 나고 뭐 어떤 게 좋냐 안 좋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면, 그다음에 실제 얻을 수 있는 해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는 알고리즘에 대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시값 변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기존의 이더리움 이게 최근에 작년 초부터 FPGA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 ETH 알고리즘을 FPGA로 해서 뭐 1.1GHz까지 카드 하나당 이렇게 올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원래 에직 같은 데 에직 저항성을 가지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이라서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쓰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채굴 쪽에서 저 같은 경우 기준을 많이 잡는 게 그 엔비디아의 1080 Ti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 참고로 이제 ETH 저희가 추가로 패치한 TETH 버전 1하고 이더리움의 ETH하고 이게 약 48에서 50MHz 정도 나옵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튜닝을 했을 때 기준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FPGA 쪽에서 작년에 이게 결국은 이제 스캠이라고 좀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1GHz까지 갔다. 근데 그 FPGA는 이제 그 만드는 업체가 FP 칩을 공급하는 업체가 인텔하고 자이언츠 두 군데밖에 실제적인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600만 원짜리 FPGA 카드에서 1GHz가 나온다. 이럴 때문에 갑자기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메인에서 엔트마인 마이너 D3 이게 나오면서 약 이게 200MHz 또 800W인데 저희는 전기 쓰는 거하고 실제 이게 해시 나오는 거하고 그걸 전성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따져요. 근데 어쨌든 한 200MHz까지 되는 에직화 시킨 이것도 완전한 에직은 아니고 그 기존에 일부 에직으로 하고 일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메모리를 많이 탑재하게 해갖고 최적화한 거죠. 이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근데 네. GPU는 뭐고 FPGA는 뭐고 GPU 는 ASIC은 뭔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네요. GPU는 여러분들 이미 PC에 많이 쓸 때 모니터에 연결해서 보는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채굴용으로 쓸 때는 일반 우리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그래픽 카드를 갖고 채굴을 하게 되고 CPU에 아예 그래픽 칩이 내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게임이나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데는 괜찮지만 채굴용으로는
사실상 별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GPU란 거는 그냥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고, FPGA는 뭐냐면 원래 전문 용도의 에직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미리 연구 개발할 때 쓰는 특수 용도의 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에직을 한번 만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엔트 마이너 에직 마이너 보면은 보통 공정이 7나노미터라는 그 공정을 씁니다. 그래서 삼성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칩을 한번 자기 알고리즘을 다 개발해놓고 하드웨어 다 해놓고 이제 그 팩이라고 합니다. 공장에다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제 한번 그 초도 물량을 받아서 테스트할 때까지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약 7나노 공정 같은 경우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NRE라고 해서 이게 투자만 되고 돌아오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좀 이전 공정하면 보통 회사마다 이제 여러 공정을 가진 반도체 팹이나 이전 공정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쌉니다. 그래도 최소 10에서 20억 정도는 위에 NRE로 간다고 봅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나중에 생산해서 많이 나오면 엔트 마이너처럼 몇백만 개의 최고기를 판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한 50개, 100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칩 계단 가격 보면 한 3불에서 5불 이렇게 내부 원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알고리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에직으로 만들어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트코인의 차이로 알고리즘이고, FPGA로도 물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FPGA는 칩 가격이 아까 말했듯 상당히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주로 많이 쓰이냐면, 요즘 5G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은데, 그 통신 기지국의 어떤 장비가 에이직화돼서 칩으로 나오기 이전까지 계속 그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드웨어를 다시 완전히 바꾸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돈과 비용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안에 하드웨어 자체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요게 바로 FPGA 칩이라서 기지국 이런 데도 쓰고, 최근에는 FPGA를 활용한 이제 마이닝에도 많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래픽 카드 중에 1080 Ti는 약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장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인데, 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깨깍이라는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샤이오록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이제 돌릴 때 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FPGA 기준으로 보면 1080 Ti는 800MHz, 얘 같은 경우 이제 800MHz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FPGA 초고가의 최신 칩은 아니고 이전 세대의 좀 큰 칩인데, 얘는 2.5GHz까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에직은 현재 없기 때문에 칩 하나당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사이즈로.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넣는다, 이제 잃어버리면은 FPGA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100만 원짜리 1080 Ti를 했다고 그러면 자이닉스사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600만 원의 다용도의 FPGA 카드 있는데, 이쪽에서는 한 12에서 튜닝에 따라서 한 18GHz까지 냅니다. 물론 에직을 하면 어차피 칩의 개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1대1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제 전체적인 투자 비용하고 이제 그 산출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비용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참고 하나 얘기고, 1080 Ti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고 하면, 얘가 이제 알고리즘의 속도가 1배속이다 그러면 FPGA는 5배에서 이제 10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에직을 하면 또 여기에 한
5배에서 10배 이렇게 그냥 비용적인 관점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FPGA로 처음에 한번 왔다 이러고 아마 비공개로 몰래 ETC 알고리즘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이직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과정은 다 돼 있다고 보면 되고. 아 그러면은 네. 애식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FPGA가 한번 그렇죠.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에이직으로 만들 때 이 돈이 이렇게 드는데 단순 자기가 코드 딱 그 HDL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렇게 코드로 합니다. 코드로 설계를 해갖고 그 안 해보고 바로 그냥 에이직으로 가는 거는 미친 짓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제 FPGA에서 비슷한 환경으로 FPGA 칩을 활용해서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드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 에이직으로 가기 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하고 아 여기서 이제 충분히 됐다. 그러면 이제 돈을 태워서 이렇게 에이직으로 가게 되고 산업화를 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이런 에이직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이제 저 독식되는 문제가 채굴에 독식화되고 이제 페어하지 않다. 그 하니까 원래 그래서 반발해서 나온 게 GPU에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하자. 근데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하고 이제 모네로 이런 크립토 노트.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아는 게 이제 레이븐의 X16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GPU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애식으로 이제 채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GPU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Z캐시도 포함됩니다. Z캐시, G캐시, E캐시. 근데 이게 다 이제 그 GPU 특화된 알고리즘인데 이게 다 에이직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기존에 채굴하던 사람들의 어떤 GPU 용역을 고수하는 코인이 모네로. 모네로 그래서 한 6개월마다 보통 하드포크를 합니다. 알고리즘을 조금씩 바꿔서 안테식 쪽으로. 예, 엔티에이직으로. 근데 뭐 꼭 에이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에이직이 이게 몰래 이렇게 해서 그쪽만 코인을 독식하게 되면은 나중에 코인의 생태계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워낙 이제 에이직으로 처음부터 아예 많이 이제 시장에 퍼져 있고 그리고 에이직을 아무나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다른 원래 GPU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문제는 이제 어느 한쪽이 이 부분에서 아주 과도한 그 채굴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이게 코인의 배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에 그 코인 채굴하던 사람들이 어떤 지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떠나가게 되고 그럼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는 코인의 가격이 일단 하락하게 된다는 또 이런 경제 논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조금씩 많이 바꾸고 있어요. 여전히 리더는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작은 기존에 에이직으로 많이 하는 멀티 알고리즘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GPU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FPGA 쪽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고리즘 바꾸니까 이 에이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서 ROI 문제거든요. 투자 비용이 현재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 일단은 GPU고 그리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소프트웨어 이거니까
근데 FPGA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를 실제 만드는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FPGA 칩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칩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합니다. 그냥. 칩 하나가. 그러니까 이벨루에이션 보드라고 해서 600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칩을 따로 산다 그러면 칩 가격이 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뭐 비즈니스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칩으로 사면 더 싸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FPGA는 특수 용도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기존의 칩 생산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의 어떤 계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최근에는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 그러면은 FPGA 뭐 얼마 안 남았는데 FPGA하고 아식하고 큰 차이점이 FPGA는 프로그래밍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아식은 효율은 좀 더 좋지만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고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알고리즘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깡통된다. 깡통된다. 오늘 명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따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